이 소위 말하는 그 채널 A 건 얘기를 하자면 당시에 이 내용을 수사하기 위해서 있었던 검사 주요 인물들로 하자면 당시 지검장이었던 이성윤, 지금 현재는 의원이고요. 네.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한동훈 검사하고 독직 폭행으로 그 몸싸움했다고 기소됐다 무죄 받으신 정진욱 부장이 있었고, 네. 그리고 수사 지휘를 했던 검사가 이제 이정현 차장 검사인데 이 사람이 법무연수원 지금 연구위원으로 있는데 징계받았죠. 징계가 의결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번에 나온 뉴스입니다. 네, 네. 한겨레 아니 단독이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이거 한직 아니에요? 완전 그러니까요. 한직이죠. 한직에 있는데 네. 또 징계를 했네. 징계 이유가 또 웃겨. 연구위원인데 그러니까 논문 쓰라고 했는데 안 썼다. 근데 한 번도 이런 식의 징계는 없었다는 거고 논문을 쓴 사람도 거의 없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 아니에요? 연구위원으로 한동훈도 갔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논문 썼는지 물어야 그러니까 그거 되거든요. 물어봐야 돼. 안 쓴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건 매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탄핵됐다 복귀해가지고 가장 열을 올렸던 업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입국 본부장도 당시에 뭐 강하게 질책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네. 이 뉴스까지 나왔었지 네. 않습니까?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 그러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끝난 걸 알아요. 근데 음. 검찰 조직과 관련해서는 우리 아직 죽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이것 봐. 우리 지금 채용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렇죠. 그 검사장급을 예. 외부 공모 채용까지 하고 있고. 너네 우리한테 대들고 우리 정권 지금 잦아든 것 같지? 아니 봐봐. 출입금지 된 거 외부에 알렸어? 저 출입금지 된 거 국회 가서 얘기했다고 이렇게 사표 쓰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열받은 것 출입금지 같아요. 아니라 출국금지. 아 출국금지. 얘기예요. 예, 예. 출국금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찰이 그럼 어떤 신호로 가 닿을까요? 이런 거 제대로 했지만 우리 언제든지 또 부활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너네한테 이런 식으로 인사나 지금 징계로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의도를 갖고 대단히 나쁘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검찰의 선택이 그들을 위해서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그건 자초하는 부분, 예, 거죠. 그 부분도. 그들의 네. 입장에서도 그게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예. 뭔가 이렇게 시위를 하는 거잖아요. 내세를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근데 그게 지금 이 국면에서 그들에게 유리한 선택일까?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건 되게 멍청해 보이잖아요. 차라리 어차피 세를 보여줄 거라면 김건희를 세우는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검찰을 어차피 생각한다면. 말하자면 어차피 검찰의 효용감 같은 네, 거. 어차피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예. 세를 과시하고 하려면 미래를 그들도 생각할 텐데 왜 굳이 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갈까? 그러면 이게 그냥 세를 과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혹시 여전히 이러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누군가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또 다른 하게 어떤 되는 거죠. 세력이랄까. 그러니까 예. 내란범 윤석열 극가라들이 여전히 힘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까라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 검찰이 자의적으로 진짜 스스로 살기 위해서 미래를 선택한다면 되게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해 보자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아까 인사 얘기를 하셨고 모집 요강을 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감찰관 또 대검의 감찰부장 자리. 그러니까 감찰로 치자면 법무부 또 대검의 수장 자리에 대한 모집 요강을 냈고 여기가 지금 비어 있는지 한 너댓 달 됐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공개형 모집인데 개방형 모집인데 뭐 사람들 모르는 사이에 그냥 어찌됐건 모집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냥 내부 인사들은 볼 수 있는 형태였고 그래서 이걸 두고 이제 소위 말하는 내란 알박기 예.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찰이라는 그 자리가 예를 들어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검찰 내에 어떤 문제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그렇죠. 필요한 자리인데 감사하는 자리죠. 예. 감사하는 자리를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생선 가게를 고양이한테 이제 계속 맡기겠다. 예,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특히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내부자가 지원을 하면 2년을 할 수 있고 외부 개방 영위는 3년이다. 예, 예. 이게 이제 같이 공고에 떴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그냥 내부자 쓰겠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이게 개방형을 할 때 내부자 보통 지원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죠. 취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이야기 뭐냐면 우리 식구들 중에서 이제까지 말 잘 들었던 애를 2년 동안 이 자리에 꼽아가지고 우리가 정권을 넘기고 빠져나가더라도 우리 뒤처리 단돌이 할 거야. 라는 그 느낌을 딱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정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정설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면 춘천지검장인가요? 그 이영님. 예. 친윤. 뭐 친윤 중에서도 뭐 찐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는 그 의정부지청 지검 네. 예 여기서 뭐 같이
근무를 한 2년이 있다 그러고 무엇보다 지난 2월에 그 검찰 내무망 그 이프로스라고 있잖아요. 네. 여기 일제치하 재판관보다도 헌재 재판관들이 못하다는 취지의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예, 저 기억이 나요. 뭐 안중근 의사 운운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내정설이 돈다는 건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가 뭘 해야 되는 자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자기들끼리는 생각하고 있는 네. 거다. 그렇죠. 예. 네. 이건 진짜 감찰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을 우리는 꽂아 넣을 수도 있어. 아직까지도 이런 걸 보여주려는 거고 대단히 부적절한 게 그때도 공무원은 중립 의무가 있어요. 국가 공무원법에. 예. 그런데 안중근 의사 운운하면서 안중근 의사도 일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내 할 말은 여기가 끝입니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는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그 기회를 부여하지 않느냐는 취지였어요. 말 엄청 했잖아요. 말 엄청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93분을 지금도 홀로 참. 떠들고 있는데 그건 특혜예요. 그런데 이런 식의 편향을 보여주는 인사를 그것도 가장 엄정 중립해야 되는 감찰관 자리에 사실상 내정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게 딱 지금 검찰 수준. 아마 이거 전 박사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는 게 검찰 조직 개편의 도화선이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작태를 오히려? 하는 네. 조직은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근데 참 그리고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잘 골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유유상 물론 그런 무리들끼리 친했던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때도 왜 2명 지명한 것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도 정말 신기하잖아요. 음. 그리고 이 정부에서 임명했던 각종 위원회들을 보면 뭐 인권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거 보면 방통위도 마찬가지고. 아주 그냥 최악의 그런 인물들만 정말 네, 골라도 네, 그렇게 네. 고르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 몇 달, 그러니까 뭐 이 내란 사태 터지기 전에 있었던 뭐 인사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지금은 이름이 잊혀지고 있지만 지금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그치. 예. 그렇죠. 독립기념관장이라든지 그치. 아니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사실 반노동의 솔직히 거의 대박이잖아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요. 조폭 조직이에요. 아, 조폭 조직은 이제 이른바 학교 한번 갔다 오고 또 상대 조폭들하고 싸우면서 앞장섰고 이런 사람이 중용되잖아요. 상처 별을 달아야지 중용되는 거야. 예, 쉽게 예.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근데 이른바 이제 별 달고 그것보다도- 상처 나야지 중용되는. 음. 그리고 국민적인 합의라든가 온순하거나 중도적으로 타인에게 인정받으면 안 되는 조직. 그리고 너무 치밀한 거죠. 독립기념관장은 친일파고 인권위원장은 반인권 쪽이고 노동부 장관은 가장 반노동 쪽이고 그러니까 나름 나쁘고 어리석고 막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역할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찍어내는 어떤 그것도 능력이라면 네. 능력이네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제 후대 역사에 어떤 역할을 한 것이 있다면 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부적절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저런 자리에 갈 수도 있구나. 이런 것을 한번 그 자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맞습니다. 한데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부지런하다, 성실하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